1979년 10월 26일 피비린내로 진동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 현장에는 해병 출신 요원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뛰어난 해병대 출신들로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 경호실과 정보부 요원으로 발탁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동기로 또한 선후배로 끈끈한 연을 맺고 있었던 이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던 날 밤 두 편으로 나뉘어 한쪽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또 한쪽은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해병 대 해병으로 죽음의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인생 마지막 날 밤 궁정동 안가에서 대통령과 경호실장 차지철, 비서실장 김계원, 정보부장 김재규가 두 명의 여인과 함께 만찬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정보부장 김재규는 박정희와 차지철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얼굴이 굳은 채로 귀에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결심한 김재규는 잠시 술자리를 빠져나와 안가 마당으로 자기의 충직한 오른팔과 왼팔인 자신의 수행비서 박흥주와 해병대를 대령으로 예편한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지금 박정희를 암살할 것이라고 말하며 총소리가 나면 각자의 위치에서 대통령 경호원들을 제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리하여 박선호는 이 거사에 자신의 해병대 동료였던 예비역 해병하사 이기주 중앙정보부 경비과장과 또 해병대 병으로 복무했던 김태원 중앙정보부 경비원을 참여시키게 됩니다. 박선호는 안가 휴게실에서 대기하며 쉬는 경호원들을 처치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대통령의 경우는 청와대 경호원들이 물론 하지만 궁정동 안가에 대통령이 있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대통령 경호를 정보부 요원들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안가에 있을 때는 따로 마련된 룸에서 대통령 경호원들은 경호를 중정부 요원들에게 맡기고 휴식을 취하며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날도 청와대 경호원들은 안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게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정희가 있는 방에서 총소리가 나자 식당에서 식사 중인 경호원들을 김재규의 수행비서 박흥주가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게실에서 휴식 중인 청와대 경호원들은 계획대로 박선호 의전과장이 제거하게 되는데 여기서 해병 대 해병의 안타까운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휴게실에서 휴식하던 경호원은 두 명으로서 한 명은 박선호와 절친한 해병대 동기로 박인영 청와대 경호처장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역시 박선호가 굉장히 아끼던 해병대 후배 중 한 명이었던 안재송 청와대 경호부처장이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리자 대통령 경호원들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선호는 주저없이 해병대 동기와 후배를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좀 전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농담하던 친구 같은 동기이자 존경하던 선배가 갑자기 총을 겨누니 두 청와대 경호원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선호는 총을 겨눈 상태로 경호원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 뽑지 마! 움직이지 마라! 제발 우리 같이 살자! 친구와 후배를 향한 간절한 절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선호가 상관의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 친구 같은 동기와 동생 같은 후배에게 총을 겨눌 수밖에 없었듯이 대통령 경호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관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선호의 후배였던 안재송 대통령 경호부처장은 의자에서 잽싸게 일어나 박선호를 향해 품에 있던 권총을 뽑으려고 하였습니다. 안재송 대통령 경호부처장을 잠시 소개하자면 그는 사격 국가대표 출신으로 빠른 속사가 주특기로 그는 품에 있는 권총을 꺼내어 25m 떨어진 작은 바카스병을 정확히 맞추는 뛰어난 사격 실력을 자랑하던 해병대 명사수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미국 해병학교 유학했을 당시에 그의 속사 권총 사격 기록을 미 해병 장교들 중에 아무도 깰 수 없을 만큼 사격 실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명사수라고 해도 먼저 총을 겨눈 자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박선호는 총을 뽑으려는 안재송에게 즉각 사격하여 그를 흉부관통상을 입히게 하여 사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절친한 해병대 장교 동기 박인영 청와대 경호처장에게도 총을 발사해 사살합니다. 허망하게도 끈끈하게 맺어진 해병대 동기 선후배 관계가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박선호의 상관 김재규는 대통령을 암살하는 데 성공했지만 세상은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시해범으로 잡히게 되어 사형을 당하게 되죠. 사실 박선호는 김재규의 명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경호실의 해병 동기와 후배인 박인영과 안재송을 잘 설득해 같이 살아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뜻대로 되지 않았죠. 후에 박선호는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을 받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 그런 명령을 받았소? 나는 명령을 받았고 명령대로 이행했을 뿐입니다. 잘못된 명령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소? 육군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해병대는 상관이 명령하면 설사 그 대상이 하느님이라도 쏩니다. 우린 그렇게 배웠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명령이 또다시 자기에게 내려진다고 해도 나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해 현장에 대통령 경호원과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해병 출신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현장에서 순직하고 3명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단 1명 해병대 장교 출신 박계범 청와대 경호실 수행계장만이 수발의 총상을 입고도 가까스로 살아나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우리 역사에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